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7단원 글 고쳐쓰기 교과서 280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라는 글을 읽고요.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문단 수준 고쳐쓰기 방법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3. 1의 글을 읽고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괄호 1. 글의 흐름에 맞게 문단 1에서 5의 차례를 정해보세요. 여러분 이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이었죠? 주장하는 글이었죠? 논설문의 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합니까? 일단 서론. 서론에서는 뭐를 했어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요.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하죠. 우리가 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그러고 나서 본론을 합니다. 본론에서는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글이 이런 순서로 잘 짜여져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차례가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순서를 한번 고쳐볼게요. 교과서 278쪽 다시 한번 볼게요. 1, 2번까지는 맞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살펴만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요즘 어린이들이 은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요.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고운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얘는 뭐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2.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됩니까?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근거죠. 뒷받침. 그래서 얘는 근거를 나타내는 본론 맞고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 무조건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이거는 근거를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나온 내용들을 쭉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고운말을 사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 좀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은 좀 다듬어야겠지만 그러면 얘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4. 고운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고운말을 사용했을 때의 근거죠. 그러니까 얘도 본론 중간에 들어가야겠고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근데 고운말을 사용하면 이것과 나머지 문장의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얘도 근거이긴 하니까 얘도 본론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뒤로 가야겠네요. 280쪽으로 돌아가세요. 앞에서 3문단은 뒤로 결론으로 보내주는 게 좋다고 했죠. 3 놓고요. 4, 5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의 흐름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문단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해 보고요. 단 여러분이 글의 순서를 정할 때 마음대로는 아니라 전체 글의 흐름을 보고 살펴서 흐름을 정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어요. 괄호 2. 문단 2에서 필요 없는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중심 문장이죠. 중심 문장의 내용과 관련 없는 문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흔히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임을 표현할 때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격언을 사용한다. 존중하라는 내용 맞죠?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 나올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뭐 어른도 고운말을 사용하세요? 이런 내용에서 나와야겠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운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존중하는 마음이 또 고운말로 연결된다. 반대로 말하면 고운말을 사용함으로써 존중하는 마음이 전해진다. 되니까요. 얘는 빼야 되는 문장입니다. 괄호 3. 문단 5를 다시 읽고 밑줄 그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 문장들과 어울리게 고쳐 써보세요. 문단 5의 뒷받침 문장들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고쳐 써보세요. 뒷받침 문장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말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이런 주장이죠.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을 지킨다라는 주장이에요.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말을 지키는 것과 같다. 4. 1의 글을 읽고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글 수준, 문단 수준, 이제 문장 수준입니다. 괄호 1, 밑줄 그은 부분에 주의하며 문단 1의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요즘이라는 단어와 어떤 게 어울립니까? 요즘은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고 사용했다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둘 다 현재로 바꿔줘야겠죠?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 이 사용한다가 똑같이 현재죠. 만약 학생 10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만약은 뭐뭐면과 호응하는 말이에요. 만약은 뭐뭐면과 호응하는 말이에요. 서로 어울리는 말을 함께 썼을 때 문장 호응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럼 똑같이 해야겠죠. 만약 학생 10명이 있기 때문에가 있다면 만약 학생 10명이 있다면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괄호 2 밑줄 그은 부분에 주의하며 문단 3의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단정적인 표현, 무조건 불확실한 표현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무조건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은 아니죠. 그죠? 우리 고유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던가 또 우리 말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읽는다던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 이러면 주장하는 말에 좀 힘이 잃어지죠. 이럴 때는 노력하자! 딱 이렇게 맺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라도 고운 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자. 괄호 3 보기처럼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고쳐 써보세요. 이 단원 시작할 때 봤던 영상 기억합니까?
좋은 글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문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보기,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므로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지나치게 긴 문장은요, 뭔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단문으로 딱 끊어지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글입니다. 알겠죠?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딱 거기서 끊으면 되겠죠?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5. 1의 글을 읽고 낱말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이제는 낱말 수준입니다. 괄호 1. 문장의 네모 안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은어나 비속어는 편리한 대화? 편리한은 어떨 때 씁니까? 무슨 기계 같은 거나 뭐 과정 이런 것들이 손쉽게 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건 좀 아니고. 지나친 대화는 뭔가 해야 되는 것보다 과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원활한, 그죠? 원활한이 맞겠죠? 원활한이라는 건 뭡니까? 잘 이해되는 자연스러운 대화 이런 걸 원활하다라고 하니까요. 원활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괄호 2번 문장에서 어색한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고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단순히 재미있으려고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가 친구들끼리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투쟁은요, 이거는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뭔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거, 이런 걸 우리가 투쟁이라고 합니다. 친구들끼리는 싸움이나 다툼 정도로 바꿔주면 좋겠죠. 싸움. 단순히 재미있으려고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가 친구들끼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른과 어린이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283쪽 6번 글을 고칠 때 사용하는 교정부호를 알아봅시다. 각각의 교정부호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치는 방법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띄어라. 얘네들 띄어쓰기 하라는 거죠. 띄어라. 얘는 붙였을 때 땡겨. 붙여라. 사랑하는. 한 글자를 고칠 때는 동그라미 하고요. 고쳤을 글자를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고칠 때는요. 이렇게 지워서 맛있게. 요거는 돼지꼬리라고 하는데 뿅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추가할 때 이 안에다가 요 글자를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모양 보면 뜻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7. 교정 부호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고쳐 써봅시다. 아침밥의 중요성. 하루 세 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띄고 것이 아침밥이다. 부모님께서는 건강하려면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비록과 호응이 맞는 것은 뭐뭐라도죠. 비록 한 끼일지라도 아침밥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면 하루와 온종일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빼는 겁니다. 때우면 온종일 열량과 영양소가 부족해 건강을 잃게 된다. 아침밥을 거르면 영양소가 부족해 붙이고요.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까닭. 단 틀렸습니다. 까닭은 무엇일까? 아침밥은 장수의 필수 조건이다. 날마다 아침밥을 거르면 밤새 분비된 유의산이 중화되지 않아 위가 불편해진다죠. 한자만 고치면 될 때는 이렇게.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오래
지속되면 띄어쓰고요.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 밤새 써버린 수분을 물을 같은 말이니까 빼봅시다. 긋고 뿅뿅. 수분을 보충하기 어렵고 체내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소가 소모된다. 그래서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푸석푸석은 한 단어입니다.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에 빈혈까지 생겨 건강이 나빠진다. 아침밥을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아침밥을 거르지 말고 꼭 먹자. 좀 긴 내용이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글쓰기 할 때마다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기억하고요. 여러분 글쓰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